아들의 외도 논란 속에 홍서범 씨 과거 발언까지 파묘가 되면서 자신의 부침이 바람을 피웠다. 이 발언이 몇 날 며칠째 계속하여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에서도 이 관련 기사들을 주말에도 변함없이 쏟아냈을 정도이기까지 한데요. 과거의 발언들까지 파묘가 되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의 앞으로의 방송 활동과 앞으로의 이 방송인으로서의 전체적인 향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고정 출연 방송과 또 단독 콘서트까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애당초 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사건에서 시부모가 어떻게 며느리에게 자신의 손주에게 저렇게까지 매정할 수 있을까라는 상황으로 넘어간 지 수일이 지난 상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입장문 발표 이후 두 사람은 그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고 있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많은 연예인들의 이 귀추를 살펴보면 논란이 터지고 나서 부정하다가 또는 입장 표명을 하다가 나중엔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중하는 형태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의 현재 행보가 이제는 뭔가 공표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자중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의외로 두 사람의 활동 반경은 아직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홍서범 씨는 최근 예능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조갑경 씨는 라디오스타가 마지막 출연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여기에서 상당히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 자, 우선 홍서범 씨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홍서범 씨 같은 경우는 김해에서 열리는 콘서트 누리 홍서범이라는 단독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5월 9일날 시작이 되기 때문에 딱 한 달 정도 남은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의 콘서트가 한 달 정도 남기고서 티켓팅 상황을 살펴보면 최소 3분의 1 정도는 판매가 되었어야 그 콘서트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예로 뭐 영화 개봉 전에는 티켓 예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연극, 콘서트, 나아가서 뮤지컬 등이 이렇게 한 달 전, 두 달 전에 티켓이 풀릴 경우 미리 예매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홍서범 씨가 아무리 뭐 가수로서의 활동을 오랜 시간 쉬어오며 예능 방송에 출연을 해왔다 하더라도 단독 콘서트 티켓 정도는 충분히 매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급진적 브레이크가 걸리고 말았는데요. 여기 보면 네이버 예약 페이지 가면 이 콘서트가 며칠 동안 하는 공연이 아닙니다. 홍서범 씨의 단독 콘서트이기도 하고 딱 하루 동안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길어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공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티켓 예매일도 5월 9일날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고, 티켓 구매 위한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오후 5시에 공연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티켓 개수가 295장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5천석, 6천석을 차지하는 큰 공연이라면 몇백석 남은 건 굉장히 공연 한 달을 앞두고서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홍서범 씨가 공연을 하는 현장인데, 이 현장이 어디냐면 김해에 위치한 문화의 전당입니다. 문화의 전당이면 보통 좌석이 한 300석, 400석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스테이지의 규모와 자리의 상태를 보면은 지금 스테이지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실 거고, 이게 무대인 거죠. 그리고 컬러로 표시된 구역이 전부 다 빈자리가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회색으로 되어 있는 공간만이 이미 예매가 끝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95석이 남았는데 판매된 좌석을 제가 한번 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 서른여,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1층에 44석 정도 남았고요. 2층에 이렇게 4자리를 빼면은 한 48석 정도 티켓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95석이었는데 48석이면 뭐 얼추 계산해도 한 6분의 1 정도가 판매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남은 자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뭐 온라인상에서 흔하진 않지만 보통 논란이 생기는 경우 그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취소하는 사례가 최근 현역가왕에서도 조금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수들에게 논란이 생긴 것이 아니라 방송 경연 오디션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면서 취소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 이후에 또 다시 뭐 재구매도 이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홍서범 씨 역시 어떤 논란거리가 터지고 났기 때문에 티켓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취소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나 이 두 사람이 직접적인 논란을 야기시킨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뭐 제대로 된 사과문, 제대로 된 전 며느리와의 어떤 화해 이런 것이 빠르게 이루어졌더라면 굉장히 좀 이 사태를 빨리 넘길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최근의 박나래 씨 사태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박나래 씨가 최근 매니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폭로전이 굉장히 이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폭로전이 길어졌고 결국 박나래 씨가 경찰 출석까지 하면서 조사받는 모습이 많은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매니저와 박나래 씨 간에 빠른 화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서로가 서로를 폭로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거나 사건의 규모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거죠. 연예인들이 논란이 터졌을 때 무조건적인 어떤 부정 부인보다는 빠른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들 간의 합의점이 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연예인들의 경우가 상당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행보를 많이 보여준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 박나래 씨 어떻게 됐습니까? 고정 출연이었던 나 혼자 산다에서도 결국 하차를 하게 되었고 그 외에 많은 예능 방송도 다 올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결국 본인에게 들어오던 수십억에서 100억 단위에 가까울 수입이 뚝 끊겨버리게 된 겁니다. 저는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박나래 씨 사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은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며느리와 화해를 하고 아들과의 어떤 합의를 종용을 해나갔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 방송활동 잘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더불어서 조갑경 씨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홍서범 씨와 더불어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임성훈 씨의 건강 프로그램에 첫 회 게스트로 출연을 할 정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많은 시니어 세대 분들이 시청을 하는 건강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부부 관련 프로그램에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단골 손님처럼 등장을 해왔었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정리해드린 내용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홍서범 씨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조갑경 씨 같은 경우는 최근 라디오스타를 제외하고선 뭐 고정 출연이라던가 게스트 출연 자체가 예능 방송에서 상당히 뜸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신규 촉발하는 예능이라던가 라디오스타와 같은 기존 예능 방송에 얼굴을 많이 내비쳐야 또 다른 프로그램의 출연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모든 커넥션과 연줄이 딱 끊겨버리는 상황이 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방송 PD들도 두 사람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두 사람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했고 나아가서는 가족 예능 방송에서는 얼굴을 비추는 것이 타당하냐 라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여전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방송에 나오는 걸 보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의 의견이 꽤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 제가 당장 방송국 PD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 또는 둘 중에 한 명을 섭외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본인들 역시도 섭외가 온다 하더라도 그걸 흔쾌히 승낙하고 나가기가 대중들의 눈치가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사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보석 씨가 MC로 나오는 보석인의 건강수다라는 SBS 신규 토크쇼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1년 정도 돼 갑니다. 근데 여기에 정보석 씨, 정보석 배우 아시죠? 정보석 씨뿐만이 아니라 조갑경 씨도 MC로 등장해서 고정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2MC 제재예요. 2MC 체제.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등장해가지고 건강 관련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나가는 토크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 여기 보면 조갑경 씨가 거의 메인 MC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제 영상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조갑경 씨 아직도 정보석 씨하고 방송에 등장하던데 이거 언제까지 봐야 되냐, MC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보면 이 방송이 1년 정도 됐다라고 했는데 오전 11시 월요일마다 방송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오전 11시에도 보석인의 건강수다가 방영이 될 수밖에 없고 됐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3월 30일까지도 방송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황혼전쟁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방송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시니어 세대들이 많이 보잖아요. 특히 이번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의 아들의 외도 논란은 1, 20대가 관심을 갖는 분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1, 20대들은 두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대다수가 시니어 세대, 그러니까 3, 40대 이후의 시청자분들이 많이 두 사람을 접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여전히 콘서트도 진행하고 조갑경 씨 같은 경우는 라디오스타뿐만이 아니라 이 고정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보석인의 건강수다가 뉴스 검색을 하면요, 별로 검색되는 게 없습니다. 보면은 최근에 나온 걸 보면 크게 나온 게 없어요. 뉴스 기사 내용 자체가 거의 나온 게 없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정보석 씨가 나오고 있는 이 건강수다, 조갑경 씨가 고정 출연 MC로 등장하고 있었던 이 프로그램이 당장 오늘만 해도 방송을 했는데 저번 주도, 그전 주도, 그전전 주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매주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 방송이 되어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꾸준히 이 프로그램을 보는 시간대에 TV를 틀어놓으신 분들은 조갑경 씨가 등장하는 게 불편하다 이거예요. 이번 라디오스타 때도 얼마나 논란이 컸습니까? 조갑경 씨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라디오스타 시청률이 1%가 뚝 떨어졌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제작진도 방송 PD도 골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디오스타가 이 정도로 타격을 입었는데 보석인의 건강수다라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어떻느냐? 심지어 이 방송의 시청률은 1%대도 못 됩니다. 0.3, 0.4, 0.2 굉장히 낮은 시청률이에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방송이 폐지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갑경 씨가 등장한다는 것만으로 안 그래도 적은 시청자들이 더 이탈을 하게 된다면 프로그램의 존폐가 위협을 받겠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본인이 출연하고 있는 조갑경 씨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이 라디오스타라는 정말 MBC의 굵직한 장수 예능 방송마저도 시청률이 하락하며 일대 어떤 논란과 불만이 폭발을 했는데, 자, 저 정도 규모의 방송 프로그램이라면 더욱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따로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 표명을 했다는 것이 아닐까. 차라리 언론사를 통해서 최근에 발표한 사과문이 담긴 입장문 발표만 했다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유튜브에 등장해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다 보니 계속해서 폭로가 폭로를 낳는 폭로전이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제 뒤늦게 밝힌 입장문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만 거죠. 자, 이런 시점에서 사실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에 대한 가족 예능 방송이 불편하다라는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홍서범 씨가 2013년도, 지금으로부터 무려 13년 전입니다. 나는 조갑경과 이혼을 자주 생각한다라는
깜짝 고백을 쏟아내서 당시에도 굉장히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걸 한번 보세요. 아내와 이혼을 자주 생각한다라는 이 발언이 이미 13년 전부터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의 이 부부 예능 방송의 컨셉이었다라는 겁니다. 컨셉이 아니었다면 13년 안에 무조건 이혼을 했겠죠. 자, 이런 컨셉으로 계속하여 방송이 이어져 왔었다라는 것이 두 사람의 예능 방송 출연 스타일이다. 이것을 과연 많은 대중분들이 아들이 외도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양육비 지급과 거짓말로 점쳐졌다라는 전 며느리의 주장처럼 두 사람의 주장은 대중들에게 공감대를 많이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양육비를 안 줬냐? 왜 거짓말을 했냐? 왜 손주를 찾아보지 않았냐? 자,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과거의 방송 스타일까지 놓고 본다면 많은 분들이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두 사람에게 이혼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라는 MC의 질문에 솔직히 자주 한다. 나와 살면서 화내고 스트레스 받는 아내를 보면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줘야 하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조갑경 씨는 나를 좋아하는 남자 후배들이 줄을 섰다. 후배들이 남편을 만날 때마다 형은 어떻게 점점 건강해지냐? 라며 아쉬워한다. 내용을 보면 또 그렇게 막 심각한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 부부로서 등장한 부부 예능 컨셉이잖아요. 어느 방송에 출연해도 바늘과 실처럼 두 사람이 한 세트가 되어서 출연한 적이 많단 말입니다. 특히 두 부부의 관계가 티격태격하는 컨셉, 뭐 이런 컨셉은 최양락, pen현숙 부부라던가 이봉원, 박미선 이런 부부의 계보를 잇는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외도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또 과거에 홍서범 씨가 자신의 친부가 바람을 폈었다라는 발언까지 방송에 했을 정도이니 두 사람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갔던 거겠죠. 심지어 홍서범 씨는 나의 노후 대책은 미녀 가수 조갑경이다. 지금은 종합 예술인이 돈을 쓰고 있고 노후에는 미녀 가수가 돈을 쓴다. 조갑경 씨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한다. 나의 노후는 미녀 가수가 책임을 진다. 미녀 가수의 노후는 3남매가 책임을 진다. 남편으로서 자녀들이 보기에도 아내가 보기에도 한심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당시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홍서범 씨가 노후 대책의 질문에 대해 그러면서 홍서범 씨가 옛날에 드라마를 봤는데 누가 돈을 던지는 걸 봤다고 엄마가 그걸 하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10,000원짜리를 바꿔서 얼굴에 던져줬더니 좋아하더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조갑경 씨가 난 좋아하지 않았다. 화를 냈다. 너희 아빠는 웬만한 여자랑 결혼했으면 이혼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사실 뭐 13년 전에도 이혼 얘기가 나왔는데 13년 이후에도 이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두 부부의 결혼 생활이 예능 방송에서 소비되는 컨셉인 건지 진짜로 위태위태한 모습이 많이 나올 정도로 심상치 않은 건지 뭔가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차차차 춤추는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홍서범 씨가 조갑경 씨에게 뭔가 순간 욱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조갑경 씨가 당황하는 모습이 방송을 그대로 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안 그래도 쌓여오고 있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자신의 아들이 바람을 피게 되면서 안 그래도 이 홍서범 씨는 뭔가 좀 비호감 남편, 조갑경 씨는 뭔가 불쌍한 아내, 두 사람이 뭔가 항상 이혼 위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도 있었느냐, 가짜 뉴스도 굉장히 나온 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홍서범 씨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 가짜 뉴스, 이거 그러니까 사실 미나 씨 입장에서는 50대인데 노력하면 임신돼라고 말하는 홍서범 씨가 좀 그런 발언이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갑경 씨가 나중에는 이런 일침도 합니다. 홍서범이 돈 떨어지니까 곁에 아무도 안 남더라. 거봐, 다 없어지고 나만 있지 않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홍서범 씨가 연예계에서 열린 지갑이었대요.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다녔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내가 내야죠. 난 돈 없으면 밖을 안 나가. 누가 내기 전에 내가 가서 돈을 내야 속이 풀린다. 이러한 말도 했었던 겁니다. 연애 시절 때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다 내주던 모습이 너무 대책이 없었더라.
그래서 오빠는 지금은 돈이 많지만 돈이 없을 때 누가 남을까 생각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 없어지고 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보다 돈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 홍서범 씨 곁에 남아있는 거는 아내인 조갑경 씨 본인밖에 없었다. 이러한 말을 한 거죠. 자, 이런 흐름들이 뭔가 이번 홍서범 씨 아들 사태와 연관이 되면서 계속해서 온라인상에서 지금 파묘가 되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본다면 앞으로는 이런 컨셉의 예능 출연은 이 두 사람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인꼬 부부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각자 출연해서 방송 활동을 해 나간다면 모를까 이런 컨셉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면 또는 컨셉이 아니라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런 발언과 이런 모습들은 아마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반감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어집니다. 부모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거냐? 아니다. 손녀 문제를 굉장히 방관한 죄가 있다. 홍서범 조갑경 아들 불륜 논란이 굉장히 팽팽하다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사실 살펴보면 여전히 와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 탐정들의 영업비밀인 채널 A, 미우새, 신발 벗고 돌싱 포맨, SBS에도 등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MBC에서 작년에 다 컸는데 안 나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이 두 딸과 함께도 등장을 했었던, 그러니까 캥거루족을 빗댄 이 자신들의 두 딸, 자녀를 양육 아닌 양육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공개가 되면서 당시에 이들의 방송편 시청률이 괜찮았습니다. 뭐 엄청 높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애당 GBS 프로그램 등 역시 이들이 출연한 예능 방송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재방송을 합니다. 재방송. 종편 방송사와 MBC, SBS와 같은 이 공중파의 세컨 채널들에서 이들이 등장했었던 예능 방송편이 재방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방영이 되면 여기에 출연하면서 등장했었던 이 출연진들의 출연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로얄티가 차후에도 분배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이 다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론 재방송이 됐을 때도 일정 부분 로얄티 지급이 출연자들에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지금 뭐 홍서범 씨는 25년도에 다 컸는데 안 나가요가 가장 큰 예능 출연이었고 조갑경 씨는 최근에 라디오스타가 게스트로 등장한 것이 가장 큰 예능 출연이었는데 이들이 따로 방송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방송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이 등장했었던 이 방송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 기준에 현실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양육비 80만 원.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에게 뭐 큰돈이라면 큰돈일까요? 그런데 9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거주할 정도의 재력이라면 이게 엄청나게 큰돈이라고 보기엔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적 현실과 가정이 파탄난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나서 이런 외도로 인한 문제가 터졌을 때 실질적 제재 수단은 민사상의 위자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결과들을 보면 현재 법원의 위자료 및 양육비 산정 체계가 모순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조갑경 씨의 며느리에게 지급하라고 결정이 난 3천만 원의 위자료는 강력하게 항소심을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뭐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워낙 지금 사건이 커졌기 때문에 뭐 자칫 잘못하면 이 시부모든 또 이들의 아들이든 사실상 위자료와 양육비 금액이 정리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급급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가 불후의 명곡 또 다른 이런 우리들의 차차차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 부부가 함께 등장하거나 혼자 등장한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의 어떤 조언, 컨셉, 이런 빌런 남편의 역할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자중해야 된다라는 대중들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 점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예능 방송이 쉽지 않겠지만 모르죠. 라디오스타에 등장한 조갑경 씨처럼 불러만 준다면 또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마 이전만큼 많은 방송사에서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을 방송 출연으로 섭외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만은 굉장히 유력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터지는 이유를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홍서범 씨의 아들인 홍석준 씨가 전처인 A씨와 약 2년 가까이 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그 기간 동안 아무렇지 않은 듯 대외적인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이번 라디오스타에서 보여지듯 조갑경 씨는 자신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파안대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서범과 조갑경은 이번 논란이 일기 전까지 연예계의 대표적인 인꼬부부로 알려져 왔었고 또 캥거루족인 두 딸까지도 감싸 안는 가슴 넓은 부모로도 각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으로 그동안 쌓은 이미지가 사상 누각이 되어버린 거죠. 왜 그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급전직하했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KBS 불후의 명곡에 등장했을 당시인데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홍서범 씨는 이때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해요. 노는 게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인생관은 잘 놀다 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조갑경 씨는 나이 든 남자가 집에만 있지 나가서 재밌게 노는 거 나도 좋다. 그런데 나도 외로울 때가 있다. 하지만 아내는 뒷전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굉장히 서운하다라고 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홍서범 씨의 결혼 가치관과 조갑경 씨의 결혼 가치관이 매우 다르다라는 거죠.